당신은 누구요? 열해를 기다린 아내 앞에서 살아 돌아온 남편이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그의 눈 속엔 아내도 지난 세월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아내는 남편의 기억을 되찾아줄 수 있었을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남원 땅에 배틀 소리가 끊이지 않는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연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우물물을 길어 마당을 쓸고 저녁이면 창호지 문에 기댄 채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 석이 전쟁터로 떠난 지 벌써 세 해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여인 참 딱하기도 하지. 기다려봤자 돈 나오겠어? 하지만 연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를 짜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마을 어귀에서 연희는 홀로 지팡이를 짚고 걷는 노파를 만났습니다. 노파는 연희의 손을 가만히 잡더니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게 하는 것이니라. 연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노파는 긴글에 웃기만 할 뿐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그 말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기다리면 언젠가 돌아오리라. 그것만이 전부라 믿었으니까요. 남편 석은 남원에서 손꼽히는 제주꾼이었습니다. 활솜씨가 뛰어나 마을 장정 중 누구도 그를 따라오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연희가 16, 석이 18 되던 해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날 석은 연희의 쪽빛 놀이개를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걸 보면 내 생각이 날 거요. 꼭 돌아오리다. 그러나 이듬해 봄 전쟁이 터졌습니다. 석은 징집되어 북쪽 전선으로 끌려갔고 연희는 시어머니를 모시며 홀로 살림을 꾸렸습니다. 첫 해에는 소식이 왔습니다. 둘째 해에는 뜸했습니다. 셋째 해부터는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지팡이를 짚은 낯선 사내가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전쟁터의 흉터로 가득했고 눈빛은 멍하니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마을 사람 하나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연희야! 연희야! 석이가 돌아왔다! 연희는 손에 들던 바구니를 떨어뜨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달려나가 그 사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석이었습니다. 눈매도 입술도 귓불의 작은 점까지도. 석서방! 나요! 나 연희요! 그런데 그 사내는 연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마을 의원이 석을 살펴보고 나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머리를 크게 다친 모양이요. 지난 기억이 모두 사라진 것 같소. 연희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통곡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돌아오지 말지. 이게 무슨 생이별이냐. 마을 사람들도 수근거렸습니다. 연희가 이제 어찌 살꼬. 저 서방 곁에 있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웃 안악이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네 인생이 있지 않느냐. 연희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쪽빛 놀이개만 꼭 쥐고 또 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연희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서 밥을 지었습니다. 석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기다린 건 기억해달라는 뜻이 아니었소. 당신이 살아있어 주기를 바랐소. 연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기억하게 하면 되지요. 그날부터 연희는 석 곁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심했습니다. 마을 어김에 그 노파가 다시 연희를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파는 젊은 시절 전쟁에서 아들을 잃은 어미였습니다. 나는 기다리다 결국 포기했지. 크게 평생 한이 되었다. 노파는 연희에게 낡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편지 한 묶음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먼저 한다. 냄새, 소리, 손길, 그것들로 돌아오는 것이니라. 연희는 두 손으로 보자기를 받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연희는 날마다 석 곁에서 예전의 것들을 되살렸습니다. 혼례날 먹었던 팥치루떡을 만들어 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석은 멍하니 떡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이 맛은 어디서 먹어본 것 같소. 연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은 석이 즐겨 부르던 노래를 밤새 흥얼거렸습니다. 석이 문 앞에 서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래 누가 불러줬는데? 사흘째 되는 날 연희는 쪽빛 놀이개를 석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석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곳은 내가 준 거요? 그렇소. 당신이 직접 손에 쥐어주었소. 석은 놀이개를 쥔 채 한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술을 달싹했습니다. 연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날 저녁 석은 연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금씩 생각나는 같소. 당신과 함께였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마을 사람들도 기뻐했습니다. 세상에 연희가 해냈네. 저 서방이 돌아오고 있어. 연희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봄날의 아지랑이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시련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소문이 퍼졌습니다. 전쟁터에서 공을 세운 석의 상관이 사람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그자는 전쟁터에서 우리 편 장수를 해쳤소. 역적으로 몰린 자요. 마을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석을 포박했습니다. 이놈 역적의 죄를 물을 것이니 당장 끌고 가라. 연희가 앞을 막았습니다. 이 사람은 기억을 잃은 병든 몸이요. 죄를 물으려거든 나를 먼저 치시오. 포졸들은 연희를 밀쳐내고 석을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홀로 빈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막 돌아오려 하던 석이 다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흘 후 소식이 왔습니다. 석이 옥에서 의식을 잃었다 했습니다. 고문을 이기지 못한 몸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달려갔지만 옥문 앞에서 막혔습니다. 문 틈으로 석의 신음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연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쪽빛 놀이개를 가슴에 꼭 쥔 채로 흐느꼈습니다. 기억하게 하던 그 눈빛이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연희는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저는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노파는 연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 했지. 허나 그것은 머리만이 아니라 세상이 기억하게 하는 것도 포함되느니라. 그 순간 연희의 눈이 번쩍 뜨었습니다. 석의 상관이 전쟁터에서 거짓 공문을 꾸몄다는 사실을 연희는 집에 있는 동안 무심코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연희는 석이 전쟁터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를 꺼냈습니다. 노파가 건네준 편지 묶음 속에 섞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엔 상관의 거짓 명령과 억울한 내막이 낱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연희는 관하로 달려가 원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리, 이 편지를 살펴봐 주십시오. 제 남편은 역적이 아니옵니다. 원님이 편지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거짓 꼬발이로구나. 상관은 버럭 소리쳤습니다. 저 여인이 편지를 위조한 것이오.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전쟁터에서 함께 싸운 군사 하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증인이옵니다. 편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옵니다. 상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것은 닥쳐라. 거짓 고발과 공문 위조의 죄를 물을 것이다. 상관은 포박되었습니다. 석은 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연희가 석의 손을 잡자 석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희요, 연희. 세월이 흘렀습니다. 남원 땅 초가집 마당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석은 연희의 머리카락에 돋아난 친서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0해 동안 기다려줘서 고맙소. 연희는 쪽빛 놀이개를 꺼내 햇빛에 비추었습니다. 기다린 게 아니라 기억하게 한 것이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끝내 기억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